신경성 폭식증에는 다음 세 가지의 핵심적 특징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폭식 사파,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한 반복되는 부적절한 보상, 행동, 체형과 체중이 자기평가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신경성 폭식증의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폭식과 부적절한 보상 행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며 평균적으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폭식은 일정 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먹는 것보다 분명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식사량으로 간주되는 식사가 기념 연회 혹은 휴일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은 일반적으로 2시간 이내에 제한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1회의 폭식 사파를 한 상황에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2시간 동안 식당에서 폭식하기 시작해 집에 돌아온 후에도 계속 폭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소량의 가벼운 식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폭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음식 섭취가 나타낼 때 폭식 사파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조절 능력의 상실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폭식으로 여겨지기 위한 조절 능력의 상실감이란 음식 섭취를 참을 수 없거나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은 폭식 사파 도중이나 사파 후에 해리 상태가 있음을 보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폭식과 관련된 조절 능력의 손상이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은 폭식을 계속하지만 가족이나 친구가 갑작스럽게 방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섭식 통제 노력을 포기해버렸다고 이야기한다면 조절 능력의 상실이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합니다. 폭식은 또한 어떤 경우에는 계획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폭식하는 음식의 종류는 사람별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폭식은 특정 종류의 영양소에 대한 갈망보다는 비정상적인 음식 섭취의 양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러나 폭식 기간 동안 사람들은 그들이 평소라면 먹지 않았을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경성 폭식증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그들의 음식 섭취 문제를 부끄러워하며 그들의 증상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식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비밀스럽고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나고 종종 불편하거나 심지어 고통스러울 정도로 배가 찰 때까지 계속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폭식의 선행 사건은 부정적 정동이며 그 외에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음식 규제 상황, 체중 및 체형과 관련된 부정적인 느낌, 지루함 등이 있습니다. 폭식은 일시적으로 폭식 사파를 유발하는 이러한 요인들을 경감시킬 수 있으나 흔히 부정적인 자기평가나 불쾌감이 뒤따르게 됩니다. 신경성 폭식증의 또 다른 핵심적 특징은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한 제거 행동으로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보상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신경성 폭식증이 있는 사람이 폭식을 보상하기 위한 시도로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구토는 가장 흔히 나타나는 부적절한 보상 행동 중 하나입니다. 구토는 즉각적으로 신체적 불편감과 체중 증가에 대한 공포심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구토 자체가 목적이 되는데 사람들은 구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식을 하거나 아주 적은 양의 음식만 먹은 후에도 구토를 합니다. 신경성 폭식증이 있는 사람들은 구토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손가락이나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구토를 유도하는데 익숙해져 결국에는 자신의 의지만으로 구토할 수 있게 됩니다. 드물게는 구토를 유도하기 위해 칫솔을 사용하거나 칫솔을 먹고 위에 포만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른 제거 행동들에는 하제와 이뇨제의 남용이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폭식 후 관장제를 남용하기도 하지만 이 방법이 유일한 보상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신경성 폭식증을 지닌 사람들은 체중 증가를 피하기 위해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당뇨병과 신경성 폭식증이 함께 있는 사람들은 폭식 동안 음식의 대사를 감소시키기 위해 인슐린 투여량을 줄이거나 생략하기도 합니다. 신경성 폭식증이 있는 사람들은 폭식을 보상하기 위해 하루
또는 그 이상 금식하거나 과도하게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운동이 다른 중요한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부적절한 시간 및 상황에서 일어날 때, 혹은 부상이나 다른 의학적 합병증에도 불구하고 운동이 지속될 때 과도하다고 간주됩니다. 신경성 폭식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평가에서 체형과 체중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이러한 요인이 자존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신경성 폭식증을 지닌 사람들은 체중 증가를 두려워하고 체중 감소를 원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가 단지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사파 동안에만 발생하였을 경우 신경성 폭식증의 진단이 내려져서는 안 됩니다. 신경성 폭식증의 DSM-5 진단 기준 A. 반복되는 폭식 사파가 있습니다. 폭식 사파는 다음 두 가지로 특징 지어집니다. 1. 일정 시간 동안 몇 시간 이내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먹는 것보다 분명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습니다. 2. 폭식 사파 중에 먹는 것에 대한 조절 능력의 상실감을 느낍니다. 먹는 것을 멈출 수 없거나 무엇을 혹은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할 것인지를 조절할 수 없는 느낌이 있습니다. B.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보상 행동이 있습니다. 스스로 구토를 유도, 이뇨제 사용, 관장약, 다른 치료 약물의 남용, 금식 혹은 과도한 운동 등이 나타납니다. C. 폭식과 부적절한 보상 행동이 평균적으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1회 이상 일어납니다. D. 체형과 체중이 자기 평가에 의해 과도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E. 이 장애가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사파 기간 동안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심각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평가됩니다. 심각도의 최저 수준은 아래와 같은 부적절한 보상 행동의 빈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각도 수준은 다른 증상 및 기능적 장애의 정도를 반영하여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경도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에서 3회의 부적절한 보상 행동 사파가 있습니다. 중등도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4에서 7회의 부적절한 보상 행동 사파가 있습니다. 고도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8에서 13회의 부적절한 보상 행동 사파가 있습니다. 극도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4회 이상의 부적절한 보상 행동 사파가 있습니다. 신경성 폭식증의 부수적 특징. 신경성 폭식증을 지닌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정상 혹은 과체중 범위에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에게 신경성 폭식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드문 편입니다. 폭식과 폭식 사이에 신경성 폭식증이 있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그들의 총 칼로리 섭취량을 제한하고 살이 찌거나 폭식을 유발한다고 인식하는 음식을 피하며 동시에 저칼로리 음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불규칙한 월경 또는 무월경이 신경성 폭식증을 지닌 여성에게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신경성 폭식증이 체중의 변동, 영양결핍 또는 정서적 긴장과 연관되어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제거 행동의 결과로 인한 수분 및 전해질의 장애가 어떤 경우에는 매우 심각하여 중대한 의학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드물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합병증에는 식도 열상, 위 파열 그리고 부정맥 등이 있습니다. 변비약을 만성적으로 남용한 사람들은 장운동을 자극하기 위해 변비약에 의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성 폭식증은 일반적으로 위장 증상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직장 탈출증이 신경성 폭식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경성 폭식증의 유병률. 젊은 여성에서 신경성 폭식증의 12개월 유병률은 1에서 1.5%입니다. 유병률은 초기 성인에서 가장 높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훨씬 흔합니다. 남성에서 이 장애의 발생률은 여성의 약 10분의 1 정도입니다. 신경성 폭식증의 발달과 경과. 신경성 폭식증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 초기에 시작됩니다. 사춘기 이전 발병이나 40세 이후 발병은 비교적 드뭅니다. 폭식은 다이어트 중이나 후에 흔히 시작되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들 또한 신경성 폭식증의 발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과는 만성적이고 간헐적인데 관에 기관과 폭식의 재발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치료가 임상 결과에 명확하게 영향을 주긴 하지만 장기간 추적 연구를 보면 많은 사람의 증상이 치료를 받든 받지 않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더 좋은 장기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경성 폭식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사망률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신경성 폭식증에서의 사망률은 10년 동안 대략 2% 정도입니다. 초기 신경성 폭식증에서 신경성 식욕부진증으로 교차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는 전체 사례에서 10에서 15% 정도입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교차 경험하게 되는 사람은 신경성 폭식증으로 되돌아가거나 두 장애를 복합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폭식을 계속하지만 더 이상 부적절한 보상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폭식장애 혹은 달리 명시된 섭식장애의 진단 기준에 맞게 됩니다. 진단은 현재의 임상적 증상을 기준으로 내려져야 합니다. 신경성 폭식증의 위험 및 예후 인자, 기질적 체중에 대한 염려, 낮은 자존감, 우울 증상, 사회 불안장애 그리고 아동기의 불안장애는 신경성 폭식증 발병의 위험성 증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환경적 날씬한 몸을 이상적 기준으로 내재화하는 것은 체중에 대한 염려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 이는 신경성 폭식증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아동기에 성적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신경성 폭식증을 경험할 위험이 높습니다. 유전적, 생리적 아동기 비만과 이른 사춘기 성숙은 신경성 폭식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신경성 폭식증의 유전적 취약성은 존재합니다. 경과의 변경인자 동반된 정신과 질환의 심각도는 신경성 폭식증의 나쁜 장기적 결과를 예측합니다. 신경성 폭식증의 진단적 표지자. 현재까지 신경성 폭식증에 관한 구체적 진단적 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진단 검사적 이상 소견이 제거 등 부적절한 보상 행동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진단적 확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칼륨증 부정맥을 유발, 저염소혈증, 저나트륨 혈중과 같은 체액과 전해질 이상이 포함됩니다. 구토로 인한 위산 손실은 대사성 염기 증상 승된 혈청 중탄산염을 유발할 수 있고, 잦은 설사와 설사제와 이뇨제 남용은 대사성 산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경성 폭식증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혈청 아밀라아제 수준이 경미하게 상승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치매 동의 요소의 상승을 반영하는 결과일 것입니다. 신체 검사상 입을 검사하면 반복적인 구토 때문에 특히 앞니의 설면에서 유의미하고 영속적인 치아 손상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치아는 조각나거나 벌레 먹은 것처럼 너덜너덜하게 보입니다. 또한 충치가 증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침샘, 특히 귀밑샘이 눈에 띄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구역 반사를 자극함으로써 구토를 유도하는 사람들은 반복되는 치아와의 접촉 때문에 손등 부분에 굳은 살이나 상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성 폭식증의 자살 위험. 자살 위험이 신경성 폭식증에서 증가합니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자살 시도 과거력을 포함하여 자살에 관한 다른 위험 요인뿐만 아니라 자살 관련 사고, 그리고 자살 행동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신경성 폭식증의 결과. 신경성 폭식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장애와 연관된 여러 기능적 제한을 보일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은 신경성 폭식증에 의해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받으며 심각한 역할 손상을 보고하기도 합니다. 신경성 폭식증의 동반질환. 다른 정신질환과의 동반 이완은 신경성 폭식증이 있는 사람들에서 흔합니다. 최소 한 개에서 여러 개의 동반질환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동반질환은 넓은 정신질환의 범주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신경성 폭식증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양극성 장애 또는 우울장애들의 빈도가 높습니다.
많은 경우에 기분장애는 신경성 폭식증의 발달과 함께 시작되며 사람들은 그들의 우울장애를 신경성 폭식증 때문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의 경우 기분장애가 명확하게 신경성 폭식증에 선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불안장애의 비율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분 및 불안장애는 신경성 폭식증의 치료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알코올 또는 자극제 사용 유병률은 신경성 폭식증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최소 30% 정도입니다. 자극제 사용은 종종 식욕과 몸무게를 통제하려는 시도로서 시작됩니다. 신경성 폭식증을 지닌 사람들 중 상당한 비율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성격장애 진단 기준에도 충족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빈도는 경계성 성격장애입니다.